안녕하세요, 비트TV입니다. 진짜 이더리움을 건들까요? 게르겐슬러가 작업 증명에서 지분 증명으로 바꿨다는 이유 하나가 합의 테스트에 성립을 할까요? 제가 예전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지분 증명 스테이킹 32개인가요? 32개 정도 이더리움을 갖고 있으면 블록 형성에 대한 보상으로 계속해서 이자 지급이 된다, 스테이킹이 된다. 이 원리 자체가 어쨌든 하위 테스트에 약간 부합되긴 하는 것 같아요. 자, 여기서부터는 구독자분들에게만 노출이 되는 영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회사에 투자를 해서 회사가 성장한다, 블록이 생성한다, 그리고 지분만큼 회사가 성장하는 만큼 포도를 따는 만큼 일정 부분의 수익금을 지분율만큼 갖고 간다. 얼추 비슷하죠, 여러분들 생각에도. 그런데 진짜 이더리움을 부르면 이더리움 기반화의 수많은 퍼블릭 알트코인들,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지분 증명, 제가 갈수록 계속해서 느끼는 건 진짜 빨리 어떤 형태로든 명확성을 띄워야 된다는 거, 매는 빨리 맞아야 된다는 거, 그게 어쩌면 가장 큰 XRP의 호재가 아닌가. 지금 와서는 그렇다는 겁니다. 리플과의 소송이 끝나고 알트코인의 대장주 2세대 암호화폐 이더리움을 콜 해버리면 정말 엄청난 피바람이 불 것 같아요. 코인들 그냥 싹 사라지고 명확성을 띠게 되는 한 놈만 쓰게 될 것 같아요. 그게 뭐 뭔지는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이게 암호화폐판이, 암호화폐를 오래 봐왔던 사람들이 보면 정말 재밌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 있잖아요. 일희일비 하지 마라. 그리고 나무 자식 보고 욕하지 마라. 내 자식이 언제 그러게 될지를 모르니까. 참, 저도 유튜브를 하면서 겸손이라는 걸 배웠어요. 뭔가를 정확하다고 맞다고 표현하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인지 몰랐어요. 내용을 좀 봐볼까요? 연방규제기관은 이더리움에 대한 판단을 통과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게르겐슬러, 작업 증명일 때는 충분히 상품이다, 암호화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아주 지분 증명으로 바꾸라고 난리여서 지분 증명으로 바꿔놨더니 이제는 증권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따라오는 비탈릭 부테린의 출생지, 국적 뭐 이런 것들 중요하겠죠. 은근히 미국이라는 나라가 보수적이라는 걸 잘 아실 거예요. 어쨌든 비탈릭 부테린은 러시아계, 캐나다인, 이런 것들이 영향을 받을까요? 근데 아무래도 영향을 받을 겁니다. 미국 금융 시스템을 흔들고 있는, 거의 장악하다시피 하고 있는 유대인, 뭐 그 관계는 제가 딥하게 이야기 드리진 않겠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규제기관이 이더리움을 없애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까? 이런 기사가 떴는데 계속해서 이더리움을 상승한다, 이더리움은 스마트 컨트랙트의 최고봉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크리에이터들도 있죠. 뭐 그분들만의 확신이 있어서 하는 거겠지만 어쨌든 지금은 한 번 더 살벌한 상황이 도래하지 않을까. 그 시점이 어쨌든 리플과 SEC 간의 소송이 끝난 다음에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POS로 전환을 해버리니까 특정 주소로 이더리움이 몰리더라. 두 군데 주소로 몰린다는 그런 데이터를 제가 한번 이야기 드린 적 있죠. 그 두 군데는 JP모건과 그리고 이더리움 재단. 충분히 이제 이게 중앙 집중화가 돼버렸죠. 블록체인의 기본 원리가 어쨌든 탈중앙화인데 보상으로 받아가는 것들이 굉장히 제한된 현대 금융 시스템으로 치면 극히 제한된 극소수의 자본가들에게 돈이 몰리는 현상과 똑같다는 거죠. 이게 왜 문제냐? 이더리움이란 시장 자체가, 그리고 이더리움 기반화의 모든 퍼블릭 블록체인이란 시장 자체가 몇몇 안 되는 사람들에 의해서 시장이 조작될 수 있다는 거죠. 충분히 그들에 의해서 몇몇 안 되는 그들이 으쌰으쌰를 해서 던질까 해버리면 가격이 엄청나게 영향을 받겠죠.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탈중앙화를 꿈꾸고 중앙 집권적인 현대 금융 시스템을 벗어나고파 블록체인 암호화폐가 생성이 됐는데 결국 또 다시 중앙 집중화가 되어가고 있다.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비트코인도 개발자 하드포크를 하여서 비트코인 골드가 나왔잖아요. 어떻게든 권력을 계속해서 분산화시키는 게 중요하겠죠. 이더리움도 이더리움 하드포크를 통해서 이더리움 클래식이 나왔지만 또 다른 이런 문제점들 때문에 한 번 더 하드포크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게르겐슬러도 분명히 이야기를 했었죠.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은 작업 증명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증명 방식,
충분히 상품이다, 암호화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게리 겐슬러 SEC 회장을 포함한 관리들이 이더리움을 또 한 번 더 없애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 그리고 여러 번 이야기 드렸지만 게리 겐슬러는 거의 모든 디지털 자산이 유가증권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SEC에 등록을 해야 된다고 또 이야기를 했고, 작업 증명에서 지분 증명으로 전환이 이더리움을 SEC 권한으로 만들 수 있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SEC는 이더리움이 제가 서두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하위 테스트에 충분히 적합하다. 자, 어쨌든 이더리움은 SEC의 표적이 되어가고 있다. 참 진짜 빨리 탈피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상황들의 시나리오를 제가 여러분들께 이야기한다면, 일단은 리플이 승소를 한다. 그리고 이더리움을 SEC에 다시 소환을 한다. 리플과 SEC 소송, 그리고 윌리엄 힌만의 이더리움 옹호 발언, 이 모든 스케줄, 이 모든 서클이 또 한꺼번에 깨져버리죠. 그리고 이제 이더리움이 불려가게 되면 시장은 이제 어마어마한 후폭풍이 오겠죠. 그런데 리플은 거기서 요래될 수 있다. 그러면 완벽하게 암호화폐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코인은 비트코인과 XRP 리플이다. 이더리움이 또 소환되게 되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또 걸릴까요? 거기에 대한 명확성을 뚫려면, 자, 그러게 되면 이더리움 기반화의 모든 퍼블릭 블록체인들이 명확성을 띈 코인에 대한 프로토콜을 가져오려고 하겠죠. 코딩을 수정을 한다. 프로그래밍을 바꾼다. 완벽하게 탈중앙화된 코인이 아닌 어느 정도 중앙 집중적인 코인의 프로토콜을 따른다. 그렇게 되면 SEC에 안 불려갈 수도 있겠다. 뭐 이럴 수도 있겠죠. 방금 제가 말씀드린 시나리오가 XRP 리플에게는 가장 긍정적인 시나리오죠. 이 시나리오대로 진행이 된다면 결국 제가 여러 번 항상 여러분들께 그렇게 외쳤던 비트 흡공이 아닌 XRP 흡공에 의해서 암호화폐 시장 전체가 움직일 수 있다겠죠. 어쨌든 이 기사와 저의 설명은 이더리움을 보유한, 저도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홀더들에게 기분이 나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길게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리플의 송금 기술은 아랍에미레이트로 더 확장을 한다. 두바이 국제금융센터에서 제공되는 금융서비스의 독립규제기관인 두바이 금융서비스 당국이 국제결제 플랫폼인 3S머니의 라이센스를 부여했다. 리플은 영국 기반의 3S머니 클럽을 통해 두 번째로 큰 아랍 경제로 성장을 했다. 오일머니가 가장 크죠. 전 세계 돈의 흐름, 돈의 유통 중에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 오일머니. 끊임없이 진짜 리플은 소송 중임에도 불구하고 열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파트너십 관계가 굉장히 자연스러운 파트너십이에요. 이미 뭔가 만들어진 상태에서 그냥 줍줍을 하고 있죠. 파트너십 관계가 하나의 틀이 생기게 되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들이 있죠.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거대 기업이 하나의 시스템을 도입을 하게 되면 그 기업 때문에 먹고 사는 수많은 작은 기업들, 중소기업들, 이런 곳들에서 큰 기업이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을 쓰는 건 당연한 일이겠죠. 이제 그런 식의 확장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제가 여러 번 설명을 해드렸고, 제가 스파크 토큰의 사용처를 여러분들께 이야기 드렸죠. 스마트 컨트랙트를 할 수 있는 코인이다. 그 의미를 제가 살짝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린다면, 어쨌든 리플의 ODL 시스템은 그냥 자산의 이동이죠. 현금을 굳이 거래하지 않고 XRP를 통해서 현금만큼의 자산이 이동되는 시스템이죠. 굳이 은행에서 현금을 어마어마하게 보유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환율 정책에 따라서 계속해서 돈이 익스체인지 될 필요가 없고, 그냥 지금 가치의 XRP를 그들이 원하는 만큼 보내버리죠. 뭐 그게 2초, 3초면 끝나버리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들은 어쨌든 화폐를 대신해서 너무나 간단하게 그들 거래의 완성도를 높여줄 수 있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스마트 컨트랙트를 얹어볼게요. 어떤 일이 벌어지나. 기업과 기업 간의 돈 거래가 되기 위해선 분명히 어떤 형태든, 뭐 재화든 물건이든, 물건을 팔든 물건을 받든 계약서란 걸 쓰겠죠. 이건 뭐 종이 계약서를 쓸 수도 있고 디지털 계약서를 쓸 수도 있겠죠. 그런데 리플이 스마트 컨트랙트를 장착하게 되면 두 번 해야 될 일을 한 번에 끝낸다는 거죠. 계약서를 쓰고 사인을 하고 그 다음에 송금을 한다. 이런 시스템이 아니라 돈을 송금을 할 때 그 안에 계약서까지 같이 첨부를 해버린다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굉장히 간소화되겠죠, 모든 일들이.
계약서를 쓰고 사인까지 했는데 얘들이 돈을 보내나 안 보내나 걱정할 수도 있겠잖아요. 이게 작은 돈이면 상관이 없겠죠. 그런데 엄청나게 큰 거래 안에서는 분명히 신용, 신뢰가 중요하잖아요. 계약서는 썼어, 사인 다 했어. 그런데 돈을 보내지 않아 버리면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 사이에서 또 수많은 법적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 생각에도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가까이에서 끊임없이 하는 것들이 부동산 계약이죠. 계약서를 썼는데 언제까지 입금을 한다고 그랬는데 입금이 되지 않아. 그러면 이제 그 안에서 생기는 법적 분쟁들도 많겠죠. 그런데 그냥 이거는 ODR 거래, XRP 거래 그 안에 계약서까지 그냥 같이 첨부를 해버린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불필요한 중개 업무를 했던 것들이 사라지게 되고 또 디지털 안에서의 거래지만 신뢰도가 엄청나게 높아지겠죠. 이제 그런 일들을 XRP 레저 위에서 스파크 토큰이 그 일을 도와준다는 겁니다. 이런 계약들이 디지털을 이용을 하는데 디지털과 비디지털 사이에서 신뢰도가 무너뜨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냥 종이화폐를 쌓아놓고 계약서를 쓰면서 그냥 그 자리에서 종이지폐, 명목화폐를 줘버리면 되는데 그런데 지금 수많은 계약들이 계약서 따로 그리고 송금 따로 이런 형태를 보이고 있잖아요. 그리고 계약서 따로 그리고 송금 따로 이런 형태로 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자료를 남기기 위해서 그냥 종이지폐를 줬어. 근데 이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뭐 영상을 찍은다든가 사진을 찍은다든가 이런 행위들을 하겠죠. 그런데 그 행위 자체가 어떤 신뢰도를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종이 계약서에 계약을 하지만 송금은 어쨌든 지금은 신뢰할 수 있는 제3자 은행이라는 곳을 거쳐서 송금을 했다. 비트TV가 리플TV와 계약을 하면서 그 거래에 대한 증명을 하기 위해서 은행을 사용한다. 이게 지금 현대의 시스템이죠. 이런 행위들의 신뢰도가 높아진다면 오히려 은행을 거치지 않은 이런 행위들이 간소화돼진다면 굳이 불필요한 수수료를 물어가면서 은행을 이용할 필요는 없겠죠. 그런데 속도도 어마어마하게 빨라버려. 뭐 그러면 엄청난 혁명이 올 수 있다는 거죠. 블록체인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할 때 중재자, 즉 미들맨들이 많이 사라지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했던 이유가 이런 것들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XRP 리플이 지금 어떻게 변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생각에는 XRP는 지금 어떤 코인과 어떤 코인의 결합체처럼 보이십니까? 지금 XRP가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코인인지 잘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업그레이드를 100번 정도 한 비트코인과 업그레이드를 10번 정도 한 이더리움의 결정체, 그 복합체가 바로 XRP 리플입니다. 점점 더 여러분들은 왜 비트TV는 리플이 블록체인이 하려고 하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지 시간이 점점 가면 갈수록 충분히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XRP 하는 겁니다. 자, 이 기사도 여기까지만 보시고요. XRP 가격은 하락 중인 비트코인에 대해 매우 흥미로운 조치를 보여주고 있다. XRP 가격은 비트코인에 비해서 잘 유지되고 있다. 그 배후에는 무엇이 있을까? 재밌어요. 요새 XRP 가격을 보게 되면 어쩌면 XRP 흑공이 벌써 시작됐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비트코인은 계속 우왕좌왕하고 있는데 XRP만 계속 상승을 했다. 그런데 그게 뭐 SEC와 소송에서 이긴다는 그런 긍정적인 뉴스 때문에 그럴까요?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될 데이터입니다.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비트코인이 하락을 하는데 XRP 혼자 상승을 한다. 그 뒤에 무엇이 있을까? SEC와 리플 사이의 법적 투쟁이 끝날 것 같은 그런 시기가 임박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전히 소송이 완벽히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자, 두 번째 이유는 제가 여러분들께 가장 큰 호재다, 가장 중요한 이슈다, 가장 음모론이 많이 섞인 데이터다 라고 표현을 많이 했던 CBDC 관련 이야기입니다. 리플의 광범위한 전문 지식, 특히 크로스보더 페이먼트 그리고 디지털 통화 기술에서 XRP 사용 및 디지털 달러 프로젝트 이니셔티브에 대한 회사의 참여, 이게 가장 큰 배경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지금 충분히 그 참여가 리플 투자 가치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는 가장 큰 척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눈에 보이는 가격 상승에 대한 모멘텀은 SEC와의 소송이 끝날 수 있다, 그리고 리플이 이길 수 있다겠지만 그 저변에 깔려있는 그거를 움직이게 할 수 있는 뉴스는 오히려 미국 디지털 달러 프로젝트의 XRP 참여가 훨씬 더 큰 영향력을 끼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정부 산하기관과 그것도
미 증권거래위원회와 소송 중인 I를 지금 인류에게 가장 큰 문제거리, 가장 큰 이슈,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들고 가장 두려운 일을 맡겼을까요? 이거를 곰곰이 여러분들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이 맞을 거예요. 자, 이 기사도 여기까지만 보시고요. 그렇게 비트코인이 친환경적이지 않다, 탄소 배출이 심하다. 그런데 오히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현대 금융 시스템에서 뿜어내는 탄소 배출은 어떻게 할 건데요. 그런데 어쨌든 금융거래, 은행, 뱅크코인, CBDC 가장 말이 많은 코인 중에 하나가 XRP 리플이죠. 리플이 가장 잘하고 미래를 내다보는 일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저탄소, 탄소 제로 이 정책이죠. 리플이 또 환경을 저장하기 위해서 또 다른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이런 게 오히려 가장 중요한 데이터고 가장 중요한 뉴스죠. 리플은 월요일에 웹 3.0 회사 탈러와 협력해서 XRP 원장을 활용하여 탄소 배출권 거래를 위한 시장을 구축할 것이라고 발표를 했다. 리플의 번개처럼 빠른 프로토콜과 텔러의 공간 전문 지식은 21세기에 급성장하는 이 시장에 대한 해결책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제가 방금 전에 이야기 드렸지만 그냥 리플만 쓰게 되면 현대 금융 시스템에서 뿜어내는 탄소들까지 완벽하게 없앨 수 있겠죠. 계속해서 리플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블록체인 금융과 현대 금융을 접목시키려 하고 있죠.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을 이끌고 미래의 화폐 역할을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어쨌든 현대 금융은 디파이를 받아들이게 될 겁니다. 블록체인 금융을 받아들일 거예요. 그래야만 지구도 깨끗해지고 온난화도 방지하고 사람들은 더 편리한 금융을 이용하게 되고 거기에 가장 선봉주자가 XRP 리플이라는 거죠. 브래드 갈링 하우스가 참 이런 거 보면은 머리가 좋은 것 같아요. 문제점이 생길 만한 것들을 그냥 알아서 계속해서 해결을 하고 있잖아요. SEC와 미 정부, 미 재무부, 리플 참 아이러니하지만 어쨌든 리플은 비트코인이 사라져도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리플을 써야만 결국 지금 인류가 갖고 있는 수많은 문제거리를 해결할 수 있어요. 이런 말을 하면 제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은 부정적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그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다면 제 영상을 계속해서 봐보세요. 제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제가 따로 그거 외에는 드릴 수 있는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 영상을 계속해서 매일 시청을 하신 분들은 비트TV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좋은 데이터고 좋은 이야기입니다. 제가 밑에 기사를 더 읽지 않은 이유는 어려운 말들을 방금 제가 너무나 쉽게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봐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항상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여러분들이 항상 돈을 많이 벌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너무너무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